안녕하세요. 디자인스타 미술학원의 홍 원장입니다. 전에 올렸던 컨텐츠 미술대학 수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어서 제2탄 미술대학 수시 합격 그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미술대학 수시 주요 대학들의 합격작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림에서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거론할 대학들이 중앙대, 그리고 숙대, 그리고 동덕여대, 경희대 이 4개 대학을 1탄으로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이 4개 대학의 문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시된 사물들의 조형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이 대학들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 추상어가 주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특별한 조형 원리라든가 조형 기법들을 이용해서 풀어내시오라는 부가적인 텍스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형적인 특징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조형적인 특징이란 무엇인가, 사물의 조형적인 특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만년필을 예를 들자면 물건들은 각 물건들마다의 조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게 형태, 그리고 색감, 그리고 질감, 이걸 물체의 3요소라고 불리우는 색형질입니다. 어떤 물체든 간에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만의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감이 있습니다. 이 질감과 형태와 색감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또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심플하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장식적이고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텍스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특징들을 첫 번째로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 물체가 주어진 물체가 3개면 그 3개의 물체에 9가지의 성질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색형질, 색형질, 색형질 이 9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과 특성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짜고 어떻게 화면 안에 컴포지션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림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들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주어진 소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작품을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학으로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의 시각디자인과 문제로 돋보기, 물음표, 당구공 이 3개의 소재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특징, 물질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각디자인과라다 보니까 타이포라든가 레터링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항상 시각디자인과 중앙대에서는 이런 문자나 숫자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더불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평면화된 것들을 화면 안에 어떻게 입체로 가져올 것인지 또는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패턴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구공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색깔은 녹색을 베이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숫자가 써 있고요. 그리고 돋보기가 위에서 보게 되면은 물음표하고 비슷하게 평면으로 보이고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들 원과 선으로 조합되어 있는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원기둥이 얇게 슬라이스된 렌즈의 형태와 그리고 테두리, 그리고 긴 원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손잡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색은 전체적인 무채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들, 그리고 서로 다른 성질들을 화면 안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대학교는 주변의 그림을 압도하는 힘 또는 독특한 연출력,
그리고 이 친구만의 상상력,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극장에 가면 쇼박스라고 하는 제작사가 있는데 박스 안에서 조그만 인형이 빡 튀어나오면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튀어나오는 그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당구공과 돋보기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되게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화면 안에 배치하는 컴포지션도 과감하게 왼쪽 부퉁이에다가 돋보기의 손잡이를 초공정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물음표에 있는 이 빨간색 띠들을 마치 리본처럼 감아가지고 연출한 부분들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당구공과 돋보기가 부딪혀서 깨지는 장면들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돋보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확대하니까 그 안에 돋보기 안에 빨간색 물음표가 나오는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뭔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놀라운 기교나 표현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한눈에 봤을 때 큰 힘과, 그리고 보색 대비, 빨간색과 녹색의 보색 대비를 회색과 검은색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맞춰주는 완성도가 뛰어난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물론 수시에서 경쟁률이 있지만 엄청난 표현력이라든가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 주어진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물성들을 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적절하게 소화하는 것들이 중앙대 합격의 하나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합격생 작품을 통해서 경희대 수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경희대학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채색 능력과 더불어서 소묘 능력도 같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도화지의 절반을 가로로 분할을 하던 세로로 분할을 하던 자유에 맡기고요. 반드시 주어진 소재들을 소묘로 하시오라는 문제가 더불어 나오니까 경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소묘 훈련을 꾸준히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희대의 주제를 보면 제시된 사물의 조형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방금 전에 봤었던 중앙대하고 문제가 똑같습니다. 단지 소재가 달라질 뿐이고요. 그리고 경희대는 물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2개 정도, 많아야 한 3개 정도 물체가 나오는데 이 적은 물체들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점선면을 가지고 컴포지션을 활용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왔던 학생들한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줄이고 그 소재 중에서 면이라든가 선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빼고 오히려 덩어리라든가 입체만 가지고 훈련을 하는 부분들도 경희대 준비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문제는 파티에 쓰이는 용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제너럴 일렉트로닉사에서 나온 필라멘트가 마치 찰수세미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스노우볼처럼 안에가 꾸며져 있고 이 불을 켜면 굉장히 빛이 요란하게 이게 산란할 것 같은 그런 백열전구에, 그리고 고양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지를 같이 줬어요. 이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중앙대에 설명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필라미트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전구와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패키지, 전구 박스, 그리고 이 굵은 실타래로 만든 것 같은 약간 봉제 인형 같은 이 장난감지의 형태들은 컬러적으로, 형태적으로, 그리고 질감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바로 작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작품은 작년에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평소에도 꾸준히 소묘 연습을 해서
주어진 이 전구 패키지와 전구를 굉장히 힘있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세로형으로 구성을 하는 부분들의 채색 부분들도 컴포짓이 아주 특이하거나 그리고 깊은 공간감을 주거나 그렇진 않는데 화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큰 힘 있는 구성이 일단 돋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이 장난감쥐들이 살아서 이 전구가 놓여져 있는 박스들을 구경을 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구성한 듯한 느낌들이, 그걸 연출하는 연출력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심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한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표현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었지만, 너무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보다 모자란다는 게 입시에서는 하나의 통념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경희대에 대한 부분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선재나 면제가 없다 보니까 화면의 풍부함이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그리고 작은 디테일한 연출들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입체나 특히 육면체, 구원기둥 이 세 개의 기본 도형을 가지고 공간 연습을 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경희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조금 더 보시고요. 다음 대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덕여대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물론 경쟁률도 세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동덕여대는 과별로 문제가 틀린데, 오늘은 실내 패션 디자인과하고 기초 디지털 공예과의 합격생 작품을 위주로 해서 한 3작품 정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 패션 디자인과 기초 디자인 주제입니다. 소재는 목련 그리고 삼각 플라스티크 이 두 개의 소재가 주어졌고요. 주제는 제가 경희대, 중앙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시된 사물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체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가 공통된 주제입니다. 자, 세 개의 대학들이 똑같은 문제들을 주어지고 있죠. 일단 소재에 대한 특성들을, 조형적인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그 특성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출 능력, 그 다음에 컴포지션 능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화면의 색감 구상 능력, 분위기를 만드는 연출 능력까지 같이 보는 것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대학을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꼭 유념하여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덕여대는 이제 볼 작품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작년에 실내 패션 디자인과에 합격한 여학생 그림입니다. 일단 주어진 소재가 목련, 우리가 4월 초가 되면은 피는 흰색 또는 연분홍의 목련과 그리고 투명한 삼각 플라스크를 소재를 했는데, 소재가 주어지는 느낌이 생각보다 세거나 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들이 굉장히 은은하고요. 그리고 목련의 가지에 나와 있는 나무의 색감도 무겁고 탁한 것보다는 봄에 피는 거니까 약간 생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브라운 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연초록의 색깔들이 같이 묻어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크, 밝은 회색으로 주로 이제 그림을 처리를 할 건데요. 이 두 개의 소재가 보여주는 그림의 분위기가 어떨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면, 뭐 아지랑이 피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밝은 햇볕이 내찌는 봄날의 느낌이 그림에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 가늘고 그 다음에 작은 꽃잎들이 모여있는 목련과, 그리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의 형태, 그리고 밑에서랑 위에서 보면 원기둥의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조형적인 형태의 특징들을 어떻게 연출하고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똑같은 소재들을 이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재들을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조형으로 풀 수 있어 라고 파도를 여러 개를 떠보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물성을 많이 강조해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예를 들어서 종이가 가지고 있으면 종이는 찢어지고 물은 흘러내리고 또 물방울이 튀기고 유리라든가 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부딪히면 깨져서 파편이 튀기고, 그리고 액체가 이 점성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물감이라든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꾸덕꾸덕에 흘러 넘치면서 파편이 튀기는 것들도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튀기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소재에 말씀드렸듯이 봄의 느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싹이 트는 이 봄의 느낌들에서는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느낌들보다는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작품에서도 플라스크 안에다가 마치 플로리스트가 꽃꽂이를 하듯이 이쁘게 단장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깨진 틈 사이에서 꽃이 피어나는, 오히려 소멸보다는 생성의 느낌들을 많이 강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과 그림을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지털 공예과에 합격했었던 학생 작품 2점을 보면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작품은 화면 전체에 빈 여백이 안 보일 정도로 화면을 커다랗게 구성한 부분들이 먼저 힘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박을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화면 전체를 마치 소용돌이처럼 구성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수박에서 수박의 작은 씨앗들과 알갱이가 터져 나오는 연출들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재밌는 부분들은 이 전자계산기의 이 자판, 키보드의 자판들을 마치 수박의 씨앗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듯 연출한 느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수박에 대한 질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풍부해 보이고 뒷부분까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꼼꼼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전체적인 물체들을 화면의 중심부에다가 배치를 해서 컴포지션 좀 심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수박과 전자계산기가 부딪히거나 만났을 때 어떤 물질적인 물성의 효과들이 나올지에 대한 연출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칫 빈 여백들이 횡하니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원경에다가 작은 요소들을 배치한 부분과, 그리고 화면의 수박 껍질들을 위에서 아랫부분까지 크게 아로지르면서 공간 연출했던 컴포지션 능력이 굉장히 재밌고요. 왼쪽 귀퉁이에 수박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가지고 원으로 막았던 부분들도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저걸 막음으로 해서 화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덕여대는 정리를 해보면 물성의 효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체들이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물체들이 만났을 때의 장면이나 상황들을 연출해보고 상상해보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자꾸 반복해서 그려보고 이런 느낌들을 화면으로 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개 대학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덕여대. 이 3개 대학의 공통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시된 사물의 조형적인 특징들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주제가 다 똑같아요. 주제가 다 똑같지만 주어지는 소재들이
주로 인공물과 자연물이 겹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각 대학마다 선재나 면재가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체들의 크기를 부피를 큰 것들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원에서 기계처럼 익숙해져 있는 점선면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꾸며주고 빈 부분들을 꾸미는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시를 준비할 때 기본적인 컴포지션, 즉 화면의 입체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질들이 어떤 것인지 자꾸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도를 떠보고요. 기출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다 보면 교수님들이 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들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랑 동덕여대랑 경희대가 유사한 것 같지만 학교에서 보는 평가의 방식들은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건 기출문제들을 쭉 늘어뜨려 보고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합격작들을 보시면 공통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과한 상상력 그리고 주어진 소재가 더 적은 대학들 뭐 예를 들어서 숙대라든가 성신여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그리고 뭐 상명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의 합격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긴 시간 저랑 함께 작품들 같이 보시느라고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 디자인스타 미술학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와 좋은 그림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생 작품 분석에 도움을 주신 천안 디자인스타 미술학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